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메디컬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해서 이대 목동병원이 좀 보류 상태로 남게 됐는데요. 일단 그 신생아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요약할까요? 네, 지난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수가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불과 80여 분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네. 보건당국과 경찰 등이 사인 규명에 나섰지만 2주가 흘러가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이 신생아 사망 사고의 좀 내용들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수 조사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은 사망한 신생아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이 검출됐고 네.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경찰은 주사제 오염 경로와 의료진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진실은 국가수 최종 부검 결과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한 달 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생아들이 사망을 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네. 빨리 이 한 달은 조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빨리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이 병원들마다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일단 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26일 복지부가 제3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2기에 비해서 지정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2기와 비교를 해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고요. 국가 지정 수준의 격리 병상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또한 기관별 의료 서비스 수준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됐다는 내용들 중에 뭐 의료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데에는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서 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종병 가산율은 동네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인데요. 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 원일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은 130만 원을 받게 되고 동네 의원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사활을 걸고 앞다퉈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상급 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이대 목동병원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대 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합병원에 지위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좀 강등된 상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사실 소비자, 즉 환자들한테도 좋은 것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만족도는 53.3%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 시간과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 미흡이 40% 이상을 차지했고요. 과잉 진료와 진료 불성실 등도 주요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경우 비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결과를 네.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 이대목동 병원 사건만 봐도 그렇고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사건, 사고들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또다시 이대목동 병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이 병원은 2014년에도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반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술이나 큰 시술이 없던 단순 부비동염 치료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병원 측은 해당 실수를 환자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행정 처분은 없었고요. 지난 9월에는 요로 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네. 이 병원이 처분을 받은 것은 단순 시정 명령뿐이었습니다.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는 그동안 의료 과실을 저지른 병원이나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뭐 문재인 케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약간 보건 의료 체계를 좀 손보는 중인데 이런 병원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한 손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문제는 재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은 병원인데요. 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인증평가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평가 6개월 전부터 직원들을 쥐어짜며 평가를 준비를 하고 평가 기간 동안에는 환자를 줄이고 현장 인력은 늘려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1회선 평가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보여주기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도 평가 기간 동안에만 반짝 친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 기구와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요. 네. 또 인력 기준 강화 및 인력 수준과 연동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 만족도와 근로 간속, 이직률 등의 네.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